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러시아 해군의 날을 맞이해서 푸틴이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과 특수작전에 대한 푸틴의 주요 발언 요지입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은 서방과 키예프의 공격적인 행동 때문에 발생하였다. 러시아는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 나토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해왔다. 키예프는 공개적으로 나치 이데올로기를 부활시키고 있으며 민간인을 대상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수작전은 조만간 러시아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과거 스탈린이 키예프에 선물했던 서부 영토를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 보존을 보장하는 유일한 국가였지만 이제 키예프는 모스크바를 적으로 선포했다. 또다시 푸틴이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도발에 대응하고 있었다. 러시아가 군사적 충돌을 시작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니라 서방의 지원을 받아 적대 행위를 시작한 우크라이나의 행동에 러시아는 대응한 것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에 위치한 칼리닝그라드 영토의 안보에 대해서 만일 이 칼리닝그라드 지역의 안보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러시아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방어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우크라이나 분쟁의 이념적 요소에 특별히 주목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정체성을 찾고 있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치즘과 네오나치즘을 기반으로 하는 정체성을 찾아야만 하는가? 이것은 키예프 정권의 잘못된 선택이다라고 키예프 정권의 나치화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군의 포세이돈 프로젝트가 현재 최종 단계에 진입해왔다. 해군의 신형 무기와 해군의 역할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핵 삼축 체계에서 해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러시아 국경의 60%가 바다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해군의 역할은 계속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북극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러시아는 이 북극 지역에서 결코 대립을 추구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모든 국가가 함께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푸틴은 말하고 있습니다. 애국심은 조국을 위한 것이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민족주의는 항상 타인을 적대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모두가 마치 병 속에 들어가 있는 거미들처럼 서로 싸우고 다투며 훔친 돈을 나눠 갖고 서로를 죽이고 있다고 신랄하게 현 우크라이나의 내부 정세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수작전은 조만간 사라질 것이다. 적은 패배할 것이고 승리는 러시아에 올 것이다.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 러시아를 고립시키려고 했던 모든 시도는 완전히 실패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북극의 쉐빙 선단의 독보적인 위상을 말하면서 우리와 같은 북극 쉐빙 선단을 보유한 나라는 없다. 그러면서 특히 핵 추진 쉐빙선을 보유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 러시아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념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키예프는 공개적으로 나치 이념을 부활시키고 있다. 키예프의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신나치주의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현 우크라이나 정권을 네오나치 정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러시아의 두마 국제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인 알렉세이 체파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유럽의 배상을 요구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적극적으로 부추긴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로부터 훔친 돈을 러시아에 돌려주고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유럽을 이러한 요구에 응하도록 강제할 힘이 있다. 러시아는 유럽에 배상을 요구할 것이다. 이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다. 유럽은 키예프 정권을 지원함으로써 분쟁을 부추기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당연히 도난당한 러시아 돈은 되찾을 것이다. 러시아 대통령은 현재의 위기는
서방의 공격적인 행동 때문에 발생하였다라고 규정하였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Su-34 전투기가 팝 폭탄을 투하하는 장면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제117 방위여단의 임시 배치지하고 우크라이나 국가방위군 제15 독립여단의 무인 항공기 통제소, 그리고 우크라이나군 제71 독립공중기동여단의 임시 배치지를 팝 폭탄으로 파괴하는 장면입니다. 이 팝 폭탄이 한번 투하되면 그 지역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영상으로 보시고 계십니다. 이 영상은 어제 오데사 인근에서 군소물차를 실은 대형 운반선이 침몰되는 장면을 찍은 영상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흑해 일대 전 지역을 봉쇄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의 수출입 물동량을 완전히 봉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고 공중 휴전을 제안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제안을 하기 위해서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정보기관 대표들도 참석하였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의 내용은 전쟁 해결을 위한 새로운 외교 접촉의 일환으로 모스크바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공중 휴전이 러시아의 사거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무인 항공기, 그리고 UMP 탑재된 팝 폭탄의 사용을 러시아는 자제할 것. 그러면 우크라이나 측은 크림반도의 교량이나 시장, 창고와 같은 민간 기반 시설과 연료 및 에너지 복합 시설의 공격을 자제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은 공중 휴전안입니다. 젤렌스키는 이번 주 화요일에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회담할 예정이라고 ABC 뉴스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렌지그리엄 상원의원 장례식에 참석하러 젤렌스키는 미국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앞서 로이터 통신은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공중 휴전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회담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이전에도 이러한 제안을 거부했지만 최근에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본토 공격으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면서 이러한 공중 휴전을 제안했다는 보도를 ABC 뉴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토에 대한 우선 목표물의 목록을 업데이트하였다는 뉴스입니다. 젤렌스키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 공격을 승인하였는데 이러한 회의를 미뤄보면은 키예프 정권은 러시아 민간 기반 시설에 대한 테러 공격을 중단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러시아의 전황분석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는 미국과의 공중 휴전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열렸다고 전황분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라이선스 생산이 우크라이나에게 주겠다고 지난번 트럼프가 보도한 바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결코 우크라이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텔레그라프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이 시작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미사일 생산 허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공장 건설하고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인력을 훈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다시 말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력 훈련하고 부품 공급망을 확보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수십 년간 패트리어트 미사일 라이선스 생산을 해온 일본의 경험을 미뤄볼 때 미쓰비시 중공업은 이 로키드 마틴과의 계약에 따라서 팍3 미사일을 조립 생산 중에 있는데 이를 위해서 엄청난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말하면서 향후 2년 내에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생산 설치는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텔레그라프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포스터는 며칠 전에 키예프 인근에 미사일 무기 전시회장이 있었습니다. 이 전시회장은 이름이 아르마다라는 내용으로 미사일 및 드론 무기 전시회장이 있었는데 이 전시회장을 러시아가 여러 대의 이스칸데르와 장거리 미사일로 폭격을 했습니다. 한두 발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금 전시장은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공식 발표를 보면은 전시회에 참관한 관람객이 10명만 사망하고 100여 명이 부상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도 실제 사망자 수는 엄청 많을 것이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자에는 5인 사격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택 거주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데 사망자 대부분이 미사일 공격으로 산산조각나서 신원 확인 작업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현지 통신사 기자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국이 공격 사실을 몰랐다는 보도를 하자 종군 기자인 율리아 카리엔코, 우크라이나의 종군 기자인 율리아 키리엔코가 이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왜 우크라이나의 장교들이 공식 사망자 명단에 포함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영상이 바로 아르마다, 우크라이나의 무인 항공기와 드론 생산을 전시한 전시회장의 파괴 장면입니다. 자세하게 지금 쉬지샷 미니트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은 전직 페도로프 국방장관의 허가가 없으면은 이러한 전시회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러한 전시회가 개최된 원인에 대한 책임 규제가 현재 일어나지 않고 모든 사건이 완전히 비공개적으로 묶인 상태에서 이렇게 커다란 인명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발표하고 있지 않다고 러시아 방송에서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